네,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체포 국민 특검단 기자회견을 곧 약속드린 대로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청와대 앞에 저희 기자회견을 위해 오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언론 유튜버들이 오셨지만 들어오지는 못하고 몇 분들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또 대통령 취임한 후 근 4년간 해온 모든 국가 반역적인 이적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단이 주축이 돼서 구성된 국민특검단에서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어떤 해명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불통의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당연한 정보와 사유를 문재인 대통령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그 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법적인 조치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밝혀야 하는 내용과 그 자료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시에요? 시간 됐나? 시간이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특검단 고문이신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김경재 총재님 참석해 계시고요. 또 국민특검단의 총괄위원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번 청구의 대표 청구인으로 나서주셨습니다. 네, 이인재 전 국회의원 현직 변호사 분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 4분의 저희 변호사들이 참여합니다. 아직 몇 분 못 오셨습니다. 갑작스런 눈과 또 여기 청와대 분수대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다 감사드리며 유튜버분들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이신 전광훈 목사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감옥 갔다 와보니까 여기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재인 체포 또 탄핵을 위한 국민특검단이 지금 진행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가문광장에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그대로 아니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지도자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수상 그 외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간첩의 왕인 심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따위 말을 일반 평범한 좌파 국민들 주사파 어떤 인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식 연설에서 이따위
이따위 연설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부인을 시켜 참배를 시키고, 그뿐 아니라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뭐라고요?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그것도 6.25 때 생명을 던진 수십만의 영령들 앞에서, 국군묘지 앞에서 그따위 연설을 하고, 뿐 아니라 제가 감옥에서 직접 들었는데, 제주도 4.3 사건 작년에 거기에 연설하러 가서 뭐라고요? 먼저 꿈꾸던 자들을 정부가 탄압했다고요? 아니,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그 사람들이 무슨 먼저 꿈꿨던 세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먼저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들은요, 제주도 4.3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탄생의 50선거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서해안을 통하여 투표용지를 북한에다 갖다 바친 것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먼저 좋은 세상을 꿈꿨던 자들이라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반역을 넘어서, 이거는 국가 대통령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해도 안 될 이런 망언들을 계속 이어왔고,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아니, 세상에 공식적인 언론에 동의도 없고, 비서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국민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언론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휴전선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새벽에 둘이 만나서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 언론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수근수근 하니까 돌아온 뒤에 오후에 와서 내가 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그 만나고 왔으면 거기서 뭔 말을 했는지, 뭔 발광을 떨었는지, USB를 이미 그때 1차적으로 넘겨줬는지, 넘겨줬으면 그 내용이 뭔지, 그 후에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건 한참 후입니다. 그 전에 국제외교관례상 대통령이 상대방의 나라도 아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저것은 국가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김정은 수배를 만나서, 아니 새벽에 둘이서 말이지 뭔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나 역사가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4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말, 정책, 행동 세 가지를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북한에 포섭됐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러한 정책을 감히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가? 그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동안 했던 모든 말, 정책, 행동,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거는 북한의 간첩으로 포섭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제가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되신 변호사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 특검단을 조직을 했고, 드디어 그동안에 2주 동안 활동을 해서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내지는 비공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마련한 줄 압니다. 이번에는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 끝나면 청와대에다가 질문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고 장난기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는 국민재판을 바로 시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재판에 넘겨서, 왜? 일반 사법부가 이 일을 안 해주니까. 일반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세도 안 해주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망해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재판문을 열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다 거쳐서, 좋아요, 그쪽에서 변호인들이 나오려면 나오시라고, 얼마든지 변론하시라고, 또 이쪽에서도 할 것이고, 저는 뭐 고문으로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잘 지켜볼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목숨 걸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몇몇 국민들은 전 너무 앞서간다, 전당원이가 깜빡 갔다 오더니 격해서 보복하려고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7가지 조건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정명훈 목사가 다 좋은데 한 발 앞서간다, 너무 무리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2년 지난 뒤에 보십시오. 제 말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제 말대로 그대로 다 적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기자회견도 혹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국민들 중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거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들을 때 다 좋은데, 다 좋고, 나도 우파고, 나도 강화문 집회도 나갔고 다 좋은데 저건 뭐 문재인을 체포한다, 저런 말들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행동할 때 정확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직장도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도 오고 한데 여기 많은 언론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취재해 주시고 또 중계방송 하시는 유튜버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경재 총재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년 전에 이 당시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박사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6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9일 후에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차를 타고 하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와서 통일동 근처에서 보고 있으니까 신통한 것이, 연변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나 울어요. 아니 저 독자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16년 동안 살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과 국가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이 동안 고난과 협박과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몇 가지 얻은 소산이 있다면, 우남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모든 것이 국가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 양반의 건강, 그 양반의 혈액형, 키, 체중, 그런데 이것이 소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 소위 말해서 바이탈 스태티스틱에서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 국민이 원하면 그걸 밝혀야 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나라가 전남 중에서 호적도 좀 틀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45살에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아가지고 하도 비리비리해서 저거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1년 후에 또 등록을 했답니다. 이래서 좀 늦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마침 오늘 아침에 뉴스타운의 조우석 기자가 서승남이라는 당시에 하사관 학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6.25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로 알려진 문형용 씨를 인명의대를 잡았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그렇다 아니다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대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소년 시절에 그 누나인 문재월 씨가 같이 장성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성포 거제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소문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와서 내려왔는지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빅토리아 호를 타고 왔는지 LST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내려왔는지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반이 그동안은 그 역대의 그 망은 이건 우리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마지노선에 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사실은 몇 년생인데 좀 늦게 돼서 어쨌다는 둥 내 누나는 문재인 씨인데 지금 어디 산다는 둥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줌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도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저 주사파의 음모 이것을 깨는 중대한 시발점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3월 1일에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번에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만들고 어두운 것을 제치고 광명대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생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집중해 주시고 이 경과를 잘 주목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여러분을 믿고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 내용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변호사들이 나눠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보 공개 청구하는 그 피청구인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청구인은 대표 박찬종 변호사님이 청구하시고 그 외 8명의 변호사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청구 사항들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 언론 보도, 국회, 정부 등 관계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 바, 이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도 그 판단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청구 사항들은 이와 같은 보도와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및 형사 처벌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 및 관련 자료를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간에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진실과 정의를 법의 심판대에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이름으로 밝혀낼 것임을 예고합니다. 먼저 1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직함 생략합니다. 오래전 이미 북한에 포섭이 되어
지속적으로 북과 내통하여 왔다는 의혹 및 관련 사실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04년경 10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당시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문재인 당시 59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에 대하여 북에 있는 막내 이모가 문재인의 나이를 74세로 잘못 기재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은 북한행을 감행하여 북에 머무른 사실이 있다. 문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문재인은 그 부모가 월남을 한 후 문재인을 출산하였다는 것이므로 북에 있는 막내 이모는 문재인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의 존재 자체도 몰라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 중 하나인 바, 문재인의 부모를 포함한 그 일가가 월남을 한 후에도 불법적 방식으로 북과 내통해 왔었거나, 북에 있는 막내 이모가 문재인을 상대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북한 정부가 대한민국 청와대의 주요 인사인 문재인을 겨냥해 월북을 하도록 한 후 포섭 및 내통하려는 계획, 즉 대남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재인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북한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 정부 인사를 목표로 시도된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문재인 및 당시 청와대는 나이 조작으로 신청된 명백히 잘못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그대로 승인하였는 바, 그와 같은 승인과 문재인의 월북행위에 대하여 당시 문재인이 어떠한 개입을 하였는지 밝히고 이와 같은 허위의 이산가족 상봉이 최종 승인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당시 나이 조작의 허위 이산가족 상봉 승인이라는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며 월북을 한 문재인은 당시 북에서 어떤 인사들과 만나 무엇을 내통하였는지 북에서의 모든 행적과 일정을 공개하라. 둘째, 2005년경 미국은 마카오 소재 은행에 북한 비자금이 있다며 해당 은행과의 거래 경보령을 발령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은 해당 은행 계좌 52개가 묶이면서 하나로 약 314억 원의 북한 자금이 묶이게 되었다. 문재인은 이산가족 상봉 명목으로 북에 갔다 온 이후 약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4월경에 청와대 서별관에서 각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을 불러 북한의 이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자금을 세탁해 북한의 다른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당시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와 같이 할 경우 국책은행의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 정부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며 은행장은 빌림죄로 청사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문재인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우리가 나쁜 짓을 하자는 거냐, 왜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고 난리를 쳤다는 사실이 당시 천영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문재인은 2007년 3월 청와대 내 서별관 회의를 위와 같이 연 사실이 있는지 공개하라. 문재인은 이 서별관 회의에서 미국이 경보령을 내려 동결된 북한 비자금을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세탁하여 북한의 다른 계좌로 보내주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 문재인은 위 서별관 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가 기록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이 문재인의 제안은 그야말로 북한 정권을 돕자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정신나간 제안인 바, 이 반인권 정부인 북한 정부를 돕고자 열을 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그 경위와 사유를 공개하라. 문재인의 이와 같은 국가 반역적 행위는 불발이 되었으나 그 후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전용기까지 붙잡아두면서 간청을 하고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보드카를 대접한 결과 러시아 장관이
오케이를 하여 겨우 북한 비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있는 극동은행으로 옮겨 해결이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보드카를 몇 잔 얻어마셨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장관의 부탁을 수락해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하여 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일은 장관 개인의 재정적 결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바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한 비자금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역적 행태를 이미 보였으므로 당시 청와대가 북한 비자금 세탁의 대가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무엇을 제공하였는지 즉각 공개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이항에서부터 구주아 변호사님께서 계속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항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외환죄, 탈북 국민 강제 북송환 등 국가 반역 이적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건넨 USB 자료 일체. 두 번째, 대한민국의 월성 원전 폐기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통화기록,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셋째, 대한민국의 원전을 파기하기 위하여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이를 거짓 평가하고자 관련 수치, 보고서 내용 등을 허위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일체를 공개하라. 네 번째, 판문점 회담 이후 공식 절차나 대국민 공개 없이 갑자기 야밤에 몰래 월북을 하여 김정은을 급히 만나고 오는 기상천외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그 이유와 월북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 다섯 번째,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회담 당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이동된 모든 물품들의 내역과 그 사용처 등 일체가 기록된 자료를 공개하라. 여섯째, 개성사무소 건립 및 개소와 관련하여 그 규모, 비용 등 일체가 기록된 자료 및 실제 사용된 금전, 물품 등 모든 내역을 공개하라. 일곱 번째, 개성사무소는 공동사무소임에도 북한 개성에 일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립 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성사무소 건립 이후 그 사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전기 전력 공급까지 대한민국 한국전력을 통해서 모두 제공하였다. 개성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까지 대한민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 여덟 번째, 청와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사무소를 완전히 파괴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는 바 개성사무소 건립 이후 그간 개성사무소 운영 명목으로 북에 제공된 모든 전기 공급량 및 기타 모든 물품 내역, 장비 내역, 개성사무소 운영과도 무관하게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모든 화물의 운송 내역, 다시 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화물의 내역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아홉 번째, 문재인은 북한 이적 행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 각 부처와 그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불법 북한 자원 지원을 전방위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실을 밝히고 그 지시 및 보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열 번째,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시연이 국내 민간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 7천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제공하고 이 대금은 북한의 석탄을 대량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은
이와 같은 이적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가 민간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북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행들에 대한 직권 남용인 바, 문재인은 민간은행이 북의 자금을 사실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상세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11번째, 문재인은 지난 2019년 11월경 탈북선언 2명을 언론 공개도 없이 5일 만에 북에 강제 송환 조치를 하였다. 이것이 발각되자 해당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 바, 이는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에 살고자 월남한 자들을 극심한 고문과 살해의 위험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멋대로 내던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한 것과 같은 중한 죄임으로 단순히 정부의 인사의 발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해당 선원 2명이 살해했다는 16명이 동료 선원들의 사체를 확인한 문서 및 현장 사진, 선원 2명의 진술 녹화 영상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12번째, 가사 해당 선원들이 북한의 동료 선원들을 대상으로 중대 범죄를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즉시 언론과 국민에 공개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당연한 절차를 위반하고 몰래 서둘러서 북으로 송환해버리는 조치를 감행한 것은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내통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생명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은 역시나 오직 북한 정권의 이익과 입장을 대한민국보다 더 앞세우고 더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하여 김정은과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하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작성되거나 청와대에 제출된 경위서, 보고서, 기타 모든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예, 다음 사망은 구주화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문재인의 공산주의 혁명, 옹호 사상 및 간첩 사상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심영복 선생님이라고 발언하였다. 심영복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최고의 목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두고 있는 통일혁명당, 일명 통역당의 창당 핵심 멤버로 활동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이다. 문재인은 심영복의 어떤 사상을 어떤 이유로 존경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라. 둘째, 문재인은 서독의 간첩 윤희상 작곡가의 묘지에 부인 김정숙을 시켜 참배하게 하고 윤희상의 고향인 통영의 나무 한 그루를 그곳에 심었다고 보도되었다. 간첩 윤희상은 자신이 간첩인 것도 모자라 독일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고학생 오길남 박사까지 거짓으로 속여 오길남 박사가 그 아내와 어린 2딸까지 데리고 월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북을 도왔고, 이후 북한의 실체에 철저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오길남 박사가 부인과 2딸을 홀로 두고 탈북을 함으로써 그 아내와 어린 2딸은 극심한 고통 속에 버려져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통영의 딸들이 보내는 절규와 그 원혼을 달래주어도 부족할 판에 문재인은 부인 김정숙에게 지시하고 김정숙은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참배한 후 윤 선생이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 선생의 마음이 풀리시길 바란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까지 하였고 보도가 되었다. 문재인은 간첩이자 대한민국의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고 세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북한의 앞잡이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시켜 참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상세하게 공개하라. 부인 김정숙은 도대체 윤희상의 어떤 점을 가지고 그토록 많이 울고 애석해 하였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그 이유를 공개하라. 세 번째, 문재인은 광복 이후 남한에서 인민공화당을 이끌다가 1948년 월북하여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하고 국가검열상의 자리까지 오르며 6.25 전쟁 당시 참여하여 맹활약을 한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자인 김원봉을 현충일 연설에서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지켜세웠다. 김원봉이 국군 창설의 뿌리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문재인은 간첩 중에 간첩인 자들만을 극찬하고 애도를 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등의 발언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거짓과 거짓말을 버리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공개하라. 공산주의자나 간첩이나 할 언행을 정작 본인이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비판하는 국민들을 형사처벌하고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본인의 진짜 사상을 공개하라. 자신의 사상과 국가 철학을 거짓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정치적, 법적 대가를 받으라. 네 번째,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남로당들이 무장 동기하여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나라 경찰들이 무참히 살해당하여 그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까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제주 4.3 사건 당시 죽어간 경찰들을 추모하기는커녕 무장 동기와 폭동, 무차별 살인을 벌인 남로당 괴뢰들을 향해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기가 막힌 말을 하였다. 문재인 본인의 말처럼 남로당이 먼저 꿈꾼 자들로 추모의 대상이라면 문재인 자신도 그들과 같은 꿈을 꾸거나 그들의 꿈에 깊이 동조하고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문재인은 남로당과 같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꿈꾼다는 것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그 진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다섯 번째, 박상학 대표 등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단체들은 최빈국이자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깨우고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 지옥에서 건져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북전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일깨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문재인은 답하라. 문재인은 어떤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경찰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게 하고 인신 구속을 하지 못해 안달인 것인지 자칭 인권 변호사답게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국민 앞에 그 사유를 공개하라.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부친 문용형과 문재인의 이력과 관련하여 문재인의 부친인 문용형에 관하여 문재인의 평소 주장과 달리 6.25 전쟁 당시 문용형은 북한 인민군 장교로서 남한의 영천 전투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남한의 학도병 3명에게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문용형을 체포한 학도병 3명 중 1명의 생생한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은 부친이 월남한 경위와 행적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끝으로 문재인이 추정하고 맹종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인권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북한 정권,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과 같은 독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선진 국가들과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 앞에서 차마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은 바닥을 치고 있다. 문재인의 정치와 사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은 더 이상의 거짓과 간첩행위, 이적행위를 중단하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하여 국민 앞에 즉각 진실하게 공개하라.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명령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감기가 무량해서 말씀하실 것이 생각나지 않으신 모양인데, 오늘 저희들 국민특검당이 발표한 이 내용은 대단히 열심히 조사해서 어디다 내놔도 흠결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국민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 이 문제를 잘 천착해서 봐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유체 이탈의 방법으로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재인은 스스로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한 2주 후에 3월 1일 날 우리의 행동 반경과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